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유니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일단은 해상 풍력에 희망은 있다라는 그 칼럼이 나와갖고 요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돌아갔지만 풍차는 없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방아를 돌렸다. 그러나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풍차로 만들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세계는 지금 에너지 혁명의 소용 도리를 타고 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은 인류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를 대신해서 햇볕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써야 하는데 에너지의 대전환의 시대를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풍력 터빈은 태양광 패널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의 양대 기둥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늦었지만 한국도 새로운 풍차 시대에 합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1998년 제주도 행원리 바닷가에 덴마크 베스타스가 만든 600kW 용량의 풍력 터빈이 처음 도입된 이래 대관령과 서남 해안 거기에 하얀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차가 낯설지 않는 풍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제주도 갔을 때도 봤고요. 저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울산 아니면 경주 이런 쪽으로 놀러 갔을 때에도 영덕 이런 데 갔을 때도 좀 봤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수입해서 해야 했던 풍력 발전기도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유니슨 같은 한국 기업이 3MW짜리 풍력 터빈을 사업적으로 제작 설치하는 기술의 경지까지 이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개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10MW짜리입니다. 풍력 발전의 기술 진보와 발전량 확대는 눈부시다. 산이나 해안이나 설치됐던 풍력 발전소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하면서 해상 풍력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죠. 바람이 강하고요. 입지 확보가 비교적 쉬운 바다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신안 앞바다의 원자로 6기에 해당하는 8.2GW 어마어마하죠. 원자로 6기에 해당하는 그런 용량이다라고 합니다. 발전 용량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기공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상 풍력 1등 국가는 대서양의 서풍을 잘 이용하고 있는 영국이죠. 최근 영국 동해안 해변에 40km가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이스트 앵글리아 1 풍력 단지는 102기의 대형 터빈이 생산하는 전기가 약 60만 가구에 공급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2019년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 총 용량은 9.7기가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8.2기가가 원자력 발전기 6기에 해당하는데 6기보다 더 높은 1.5기가를 더 만들 수 있는 용량인 거죠. 그 뒤를 독일, 중국, 덴마크, 벨기에 등이 쫓아가고 있고요. 전 세계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291기가와트입니다. 바닷속 석유를 퍼올리던 해상 시추선과 유조선을 대신하여 풍차가 바다에 수놓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쉽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은 육지에서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요,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유니슨이 풍력터빈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죠.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주 해상과 부안 앞바다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3MW짜리 풍력 터빈이, 그 다음에 영광풍력발전단지에서는 유니슨이 제작했던 2MW짜리 풍력 터빈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10MW짜리 풍력 터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8MW짜리죠. 이게 상용화가 되는 2022년, 2023년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도 그 기술과 제품을 외국서 도입해서 쓰면은 국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라든지 GE 등 해외 기업에 좋은 일일 뿐이다. 더욱이 에너지 혁명으로 풍력 발전의 설비는 20세기 석유 산업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그쪽에 또는 수소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흐름이 뭐 우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이슈가 줄어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풍력이 현실인 거예요. 미래 성장 가치는 충분하죠. 미래 성장 가치는 충분한데, 아무리 미래 성장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해도요,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있으면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회사가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하고 여기서 퍼뜨려주고 그게 좀 긍정적이구나 해서 막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는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얘네들이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어느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유니슨이라는 종목 만약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정리를 조금씩은 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리를 한다? 이 라인을 이탈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 제 영상, 지난 영상을 보시면 그 언급도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은행 이자 1년에 뭐 1%, 2% 받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전망이 있는 이런 거에다가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적금 형태로 지급하겠다 라고 했을 때 유니슨의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풍력에서 터빈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두 가지 대표 회사 두산중공업과 유니슨밖에 없는 거고, 유니슨이 10메가와트짜리 풍력 터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서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이 되고 2030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국민과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죠.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회사라든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어느 한쪽 회사가 다 몰빵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아니면 미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풍력과 태양과 수소와 SOC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뭔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슨이든 뭐 두산중공업이든 풍력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 해외에 있는 1등 기업들의 물건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제품이 좋을 수는 있고 그들이 노하우도 많고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온전히 그들 것만 갖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린 뉴딜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든 이런 모든 사업들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돈 번 거를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그게 국가로 들어오고 다시 한번 국가에서 다시 뿌려주고 이런 순환을,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게 그린 뉴딜이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큰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보면은요 되게 뭔가 조금씩 움직여요. 막 1%, 2%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루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보면은 어떠한 기대, 어떠한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풍력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저희 매매했던 거, 상반기에 매매했던 내용 이렇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방송방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니까 시간 투자해갖고 조금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매매 저희랑 회원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매매를 하지 않아요. 비중을 조금 추가를 하셔갖고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가지고 정확한 종목, 확실한 종목에만 저희가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다가 홈페이지 구경을 하다가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카톡 친구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HBTV 1004, 죄송합니다. 아이디를 추가, 요거를 먼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아이디 추가 눌러주시고, 아이디 HBTV 1004 이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허브경제TV 로고 H라는 것과 친구 추가 버튼 노란색이 하나 뜰 거거든요. 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을 먼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나 어떤 거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이대로만 좀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유니슨 그 풍력 보시면은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동구 SNC 또는 뭐 삼강 MNT도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요 다 흐름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5G 업황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모든 종목들이 21선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처럼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그 업황 따라서 눌림을 받고 있으니까 유니슨 하나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장기적으로 버텨보겠다 그러면 유니슨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